めでとう。どうぞ。取り違えって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流星です。ケイタです。お子さんの将来を考えたら交換という選択肢は良いと思います。突然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いいか、これからどんどんその子はお前に似てくるぞ。同じなの、あなたと。ケイタは佐伯さんの家族に似てきますそれでも今まで通り愛せますか？向こうの家に行ったらおじさんとおばさんをパパとママって呼ぶんですよ。ミッション？うん。なんでこんなミッションなんかやるんだろうって思ってるだろうけど、10年経ったらきっと分かってくれると思うんだ。流星君のおじさんもおばさんもケイタのこと大好きだって言ってたから。パパより？네, 안녕하세요. 레디 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13년 12월 개봉한, 우리나라에는 그때 개봉을 했죠. 그때 개봉한 일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의 드라마 장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주연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곡성으로 유명한 코니무라 준이 출연을 했는데요.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싹 다 그 일본 양반이 오나 새끼들 일들아뇨. 후쿠야마 마사하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의 검심에서 이제 바람의 검심 실사판에서 켄신의 스승으로 나온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俺が切った野党か。お前を売ろうとした人かいたちは。人かいも野党も弔ってやる。坊主なお死んだ。優しすぎて剣客にはそぐわんな。お前は今日から剣心と名乗る。お前に俺の剣を教えてやる。이 작품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실 텐데, 앞에 예고편도 조금 보여드릴 테지만, 말 그대로 아이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아이를 한 6년 정도 기르고 나서, 이제 이 남자한테, 이 남자, 정확히 극 중의 이름은 류타죠. 류타가 이제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류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한 6년 정도 기르고 나서 병원 측에서 이제 산부인과 측에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그 만남을 가지자고 합니다. 만남을 가져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 측의 실수로 바뀌었었다. 그걸 알게 되고서,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측 부모랑 이제 만나면서 그 아이도 이렇게 각 시간 한 주말마다 이제 교환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영화인데, 전체적으로 일단 아이가 이제
아이가 지금 키우는 자식이 내 핏줄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가 이제 딱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영화는 좀 슬픈 영화인데, 슬픈다고 해서 이렇게 폭풍 오열을 한다든지 그런 영화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착잡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는 뭐 좀 뻔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결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간에 결말을 절대로 웃으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말에 인물들은 어떻게 웃으면서 끝나긴 하는데,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결코 보시는 관객분들은 이 영화를 절대 웃으면서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본식의 유머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전적으로 이제 아이가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지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과연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가, 또는 뭐 과연 당신은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딱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절대 웃으면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관람가로 개봉을 했었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이야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적으로 이거는 성인 입장에 맞춰서 만들어진 영화고, 어쨌든 전적으로 되게 무거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극적인 재미는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되게 전체적으로 착잡한 영화지 않습니까? 그 착잡한 영화를 이렇게 그래도 관객이 끝까지 보게끔 하는 극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재미도 있습니다. 극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일단 이 영화의 연출 방식은 이제 되게 단조롭습니다. 되게 단조인데 할 얘기는 다 품고 있고, 스토리는 이제 탄탄하고 또 개연성도 있고 짜임새도 이렇게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죠. 편집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특별한 장면 전환 효과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거의 컷 편집만 한 것 같고, 당연하게도 CG나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드라마만 있는데, 그 안에 인물들의 감정들 같은 것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사건의 개연성, 인과관계에 의해 가지고 개연성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픈 이야기를 보면은 슬프고 사실 전개가 느리다 보니까 좀 지루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극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이제 아이를 이제 계속 바꿔가고 또 주말마다 서로 이제 교환해서 지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이를 아예 교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아이를 두 명 다 기를 것인가, 이런 고민들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되는 주인공의 입장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러면 이제 상대편 부모랑 이제 주인공 측이랑 이제 대립되는 그런 전개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대립된다고 해서 완전히 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아이 문제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문제로 만나고서 아이랑 노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이제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전적으로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료타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이고 도시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성격입니다. 물론 아이를 보면서 웃긴 하지만 업무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랑 거의 놀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도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무조건 최고로 무조건 넌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딱 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고서 자기 핏줄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의 전체적인 그런 그 감정은 되게 차가운 사람이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상대편 부모랑 그 대립을 시킵니다. 상대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대도시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좀 약간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외곽 지역인가? 어쨌든지 좀 약간 주인공에 비해 가지고 금전적인 형편은 좀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뭐 세련된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일본의 전통적인 그 가옥 구조가 이렇게 적절하게 섞인 그런 되게 아담한 집에 살고 있고, 직업 같은 경우에도 뭐 멀쩡한 회사, 뭐 세련된 이렇게 양복 차려입는 그런 회사원이 아니라 그 전기 상점, 그 전기 제품 상점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좀 많이 기르고 있는데, 주인공처럼 뭐 한 명 기르고 있는 주인공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한 여러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과 항상 목욕도 같이 하고 같이 놀면서 같이 어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여러 가지 요소가 대립을 시키고 있죠. 일단 뭐 장소도 그렇고, 뭐 사는 장소나 뭐 직업 같은 것도 그런데, 조명 같은 것도 한번 볼만합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로 되게 어두운 그런 조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파트 밤에 불을 킨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을 딱 비추는 그런 부분의 조명은 전반적으로 어둡게 처리되고 있고, 반면에 그 반대편 집 아저씨를 딱 그릴 때는 밝은 톤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일종의 미장센을 약간씩 느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 영화가 제작비가 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비가 거의 안 들었을 법한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단한 조명 같은 걸로 이제 미장센을 약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미장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 주인공이 그 지금 일단은 아이가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걸 알기 전에 키우고 있던 아이랑 그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인 자기 아빠라고 생각했던 주인공한테 약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서로 서먹한 관계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가로수 길인데 정확하게는 그 둘의 사이를 가로수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들 사이의 그 거리감, 인물 사이의 그 장벽을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그 화면상에 표현한 게 아닐까 싶고, 그 나무를 뭐 따로 심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장소 선택을 되게 적절하게 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찍으면서도 이렇게 완전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 드러내기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말하는 게, 이 영화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일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환경은 피보다 더 강하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거는 물론 뭐 핏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삶에서 더 중요한 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일 것 같고, 일단 약간 호기심, 뭐 기획 의도가 어떤지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약간 뭐 호기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거의 뭐 보편적으로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뭐
아이를 혼낼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를 뭐 장난 삼아가지고 이제 뭐 살짝 울린다든지 할 때 보편적으로 할 만한 농담 중에 하나가 너 어디서 주워왔어?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딱 아이가 들었을 때는 약간 좀 겁먹고 뭐 좀 살짝 울고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농담도 했을 테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그 진지하게 그리는 영화가 바로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농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적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뭐 가족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단조로우면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짧지만 강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일본의 실사 영화 하면은 좀 별로 되게 유치할 거다. 유치하거나 뭐 완전히 답답하거나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착잡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런 극적인 재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심오한 생각을 하면서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팝콘을 먹으면서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게 2013년 12월에 개봉한 건데도 불구하고 벌써 또 재개봉도 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런 정서는 이제 보편적인 정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심사위원 대상을 받을 만한 영화죠. 이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 뭐 그런 뭐 도덕적인 거라든지 뭐 윤리적인 거를 고민해 볼 때 그리고 또 극적인 재미도 볼 때 이제 충분히 대상을 받을 만한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저는 별 5개를 줬어요. 별 5개 만점 중에서. 충분히 그 드라마 장르에서 뭐 현란한 그 CG라든지 뭐 이렇게 뭐 환상적인 그 요소에 기대지 않고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하면서 극적인 재미까지 갖춘 그런 좋은 영화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개인적으로 일본의 실사 영화 하면은 그 뭐 바람의 검심 같은 거도 되게 좋아했고 그랬는데 뭐 앞서 말했던 유치한 영화들은 되게 싫고요. 그런 정코 무비 같은 거는 좀 싫고 뭐 공포 영화도 뭐 그닥 재밌는 게 뭐 별로 없었는데 뭐 간만에 일본 영화 중에서 이렇게 그 진지하게 재밌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본 분들 있으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있겠거니와 혹시라도 어렸을 때 또 뭐 그냥 너 어디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이런 그 농담을 뭐 잠깐이라도 들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보면서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애가 바뀌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도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뭐 그래도 저는 피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뭐 어쨌든지 그 가족 영화로서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뭐 솔직히 애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보시기에는 적절한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고 아까 전에 바람의 검심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되면 다시 리뷰를 하든지 할게요. 그 바람의 검심이 참 재밌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쨌든 전 다음번에 또 다른 영화를 들고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